오늘 미국 증시는 4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CPI 수치가 워낙 중요해서 그런지 시장도 숨을 죽이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또 월가에서는 달러 가치 향방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 달러를 팔아야 될지 시청자들의 문의사항이 워낙 많았던 주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제도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가 8일 연속 상승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냐. 오늘 그 밈주식이 뉴욕 증시의 가장 화두가 됐습니다는 저희들은 밈주식은 해서는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이게 뭐가 추세가 바뀔 때 이럴 때가 이제 민주식이 화제가 되고 그다음에 민주식이 화제가 됐을 때는 항상 투자자들이 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서학개미들 젊은 분들이 아주 현명하십니다는 일부 분들은 지금의 수익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여기 동성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결과는 안 좋다. 지금 그 달러도 내각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여기에 동성할 것이냐, 동성할 것이냐, 똑같은 흐름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오늘 조용하죠. 크게 두 가지 이벤트. 짧게는 이제 내일부터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4월 지표. 그다음에 좀 길게 본다면 20일에 엔비디아 실적.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기다리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과 3일하에 3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 지표는 각각 그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는 이번 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상치보다 못 돌아서 인플레 시역이 되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그다음에 폭도 줄어드는. 근데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4월 인플레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가 컨센서스는 4월의 CPI 예상치 시청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3.4% 해서 3월에 3.5보다 더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3.6%로 3월에 3.8배 더 될 것이다. 사실은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월에서 3월도 그런 예상들이 주배했습니다. 근데 강권은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강권이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가 좀 높게 나왔죠. 5개월인가요?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인플레가 임대료가 강권인데요.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4월 인플레 지표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월가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은 큰 거 한 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대가 높습니다는 예상의 결과가 높으면 이 긍정적 측면에서 익스펙테이션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나올 때는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밈주식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꼭 추세 전환기에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4월 인플레 지표는 예상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는 예상의 결과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밈주식의 실체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한국경제TV 방송에서는 전 해설도 자제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권유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저희도 소식 자체는 전해드리긴 했지만 투자와 투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4월 인플레이션 지표 어떻게 나올지 우선 나오는 대로 또 저희는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고 자, 최근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고를 보면요.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워낙 달러를 팔면 너무 빨리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제가 한 30년 이상 동안 환율을 담당하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많아서 오늘 미국 증시도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문의사항을 풀어드리는 거로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요. 사실 원달러 환율은 저기 그래프에서 1개월 그래프인데 52주 그래프 정도 나오면 아마 올 들어서 환율 수준이 정확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저기 1394원, 저게 4월 16일인데요. 여기 장중한 때는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전에는 작년 말에 1200
88원 정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물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4월 16일 1,300원 돌파 이후에 장중에서 그의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 수준 자체는 1,370원 내외에서 어제 이제 마감 지수가 1,368원 정도 되는데요. 예. 1,370원 내외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환율 그래프를 볼 때는 한테크족들이 보유달러를 이렇게 저 환율 흐름대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5대 은행 가장 최근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달러 예금 잔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되는 635억 달러 정도로 정점으로 해서 예. 그에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월 동안 77억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10조 원 정도로 해서 그렇죠. 예. 635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과 5개월 만에 사실 15%를 매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그동안 킹달러, 각달러 얘기들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는. 예. 지금 또 팔기면 너무 빨리 파니까 이 매각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두 가지 측면. 일단은 매각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그러면 저렇게 빨리 팔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달러도 이 기업도 굉장히 관심이 돼요. 예. 가도 이 저 매각의 빠른 급속 매각 추세에 내가 동참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시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예. 각도에서 한번 한 7개 정도 이렇게 갖고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 볼 텐데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여건부터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최근 들어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스마일 이론, 저희가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러는 미국 측 요인이 한국 측 요인보다 더 높게 작용하고 중심부가 예. 미국이니까 그 다음에 펀더멘탈 지금 말씀드리던 미국 경제 여건 같은 머큐리 요인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 요인, 마스적인 요인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여건과 달러 가치를 딱 비교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스마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우리가 스마일 이론에서 그때도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양쪽 꼬리 부분이 전형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경제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통화로서 달러가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때 킹달러, 갓달러 얘기 많이 나왔죠. 114 정도로 해서 작년에 7월 달에는 9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5, 106대. 그래서 끄트머리가 오른쪽 끄트머리가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전형적으로 달러 스마일이다. 그래서 달러 스마일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쪽에 그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다. 2020년 11월 달에. 그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전통화라서 달러가 이렇게 선호가 되니까 달러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도는 경기가 오락가락했을 때 회색지대다. 그러면 입꼬리가 내려간다. 예. 근데 마지막에 지금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제 여건을 바탕해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달러 스마일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자 미국 경제 여건, 한국 경제 여건은 좋죠. 지금 나오는 상황에선 2분기에 GDP 애틀란타 나우고 같은 경우는 4.2%, 그 다음에 IMF, OECD 같은 경우는 2.7%, 다음 상향 조정하면 3%까지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각도에서 일단은 지금의 미국의 펀더멘탈,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워낙 약세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달러를 빨리 파는 거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이 되겠죠. 예. 왜 이렇게 달러를 파느냐?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 스마일 이론과 함께 어제였었죠. 저희가 월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연준이 웩더독 현상에 걸릴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웩더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인데요.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통화 정책에서 보면 신흥국가, 그렇죠. 그다음에 비유로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몸체에 해당되는 게 뭘까? ECB와 영란은행 2월달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 예. 그럼 마지막 가장 큰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페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페드도 결국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웩더독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제 말씀드려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요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급속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 의심점을 갖는 것은 자,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입니다. 마지막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의 유럽 통화 비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럽 통화 비중 보면 유로화 비중이 지금 57%, 파운드화 비중이 무슬림 빼고요 11%. 그다음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스웨덴과 덴마크의 크로네 환율 이런 그 환율들 같은 경우가 약 한 7%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내리는 유럽의 비중이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유로가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의 77%를 차지하는데 예. 유로 가치가 금리를 먼저 내리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유로 가치가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는 강세가 되겠죠. 달러 강세가 되면 뭐냐? 우리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최근에 일부 판테크족들이 예. 굉장히 우리나라의 보유 달러를 빨리 파는 문제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파느냐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 요인, 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웩도덕 현상이 우리나라의 달러의 보유의 포지션이라든가 또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의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 다 관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례적으로 통화정책상의 웩도덕 현상을 먼저 지적해 드린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지적될 수 있는 허들로 지금 웩도덕 현상 그리고 달러 스마일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미중 관세 전쟁도 앞으로 또 다른 허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관찰 부분이 예. 일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사실 그 하이 테리프 텍스 고관세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우위를 잇다가 바이든이 좀 쫓아가는 양상. 근데 최근에 또 바이든이 한국과 관련돼서 좀 말실수를 했죠. 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말실 실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다 보니까 예. 지금 50-50에서 굉장히 이제 앞길을 가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위해서 미 국민들의 표심을 가장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쌍둥이 적자 문제입니다. 쌍둥이 적자라는 건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서 지금 어제도 국채 이자가 갚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 3개월 전에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그 문제가 돼서 또 이렇게 최대 유튜브 업체에서 그걸 좀 이렇게 다뤄줬는데요. 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 아무리 상대방 유튜브라 해도 적절한 표현이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국가의 캐시플로우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을 향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쌍둥이 적자, 그것도 재정 적자에 앞서서 무역 적자, 이게 이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최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70%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은 자유주의인데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호주의가 원래 전통 색깔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때 보호주의로 갔으니까 일기 때 바이든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공화당은 자유주의고 민주당은 보호주의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갔으니까 바이든이 민주당의 보호주의 색채만 유지하더라도 일기에 트럼프 때의 보호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를 보이는 거죠. 이걸 좀 그렇죠. 명확히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보호주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70% 때려? 그럼 우리는 100% 때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 마찰이 표면이 되면서 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좀 더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좀 빨리 좀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자, 이게 관세 전쟁은 뭐냐?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보면 관세는 작년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과 반대 정책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다른 후보 업체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가격 할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요 관세 정책은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 환율로 때려버리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자 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70%는 100% 때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것을 가장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위안화 절하하는 방법이죠. 위안화 절하가 굉장히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저희들이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권오규 부총리가 옛날에 제가 KF에 있을 때 대외경제청에 있을 때 북미 제도과장이었었는데요. 예. 그때 나프타라는 게 자유무역제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FTA 나프타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권오규 부총리 계셨는데요. 항상 그걸 연구하다 보면 항상 관세 문제는 환율 절하하면 무력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달러 약세로 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 과연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것이냐. 자, 지금 중국 증시 좋습니다. 어제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중국 증시 좋습니다. 왜 그럴까? 1인 독재 체제에서 인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는 신국조 8조 중국판 랠리업 대책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 조캐스터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중국의 연구체, 특수 연구체에 해당되는 초단기체를 발행했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연일 경기를 올리기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중국의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좀 바뀌지 않았습니다는 인민의 고통 환자 차원에서 증시 부양 체계라든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자 글로벌 펀드의 행동주의 펀드는 일본에서 먹고 그것이 뭐냐? 중국으로 가고 내지는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일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죠. 예. 이런 측면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중국은 압축 성장이죠. 압축 성장이라는 건 뭐냐? 조승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는 수출 지향적이죠. 그래서 제2의 수출 진흥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수출 지향 정책이니까 이제 중국의 제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물론 첨단 제품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디플레 수출로 나오는 거죠. 덤핑 수출로. 그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 디플레 수출, 차이나 쇼 문제가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디플레 수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위안화 절하 때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하이퍼 혜택 세우더라도 중국에서 미국에서 하이퍼 고관세를 때리더라도 위안화 절하를 무력화시켜? 그러면 위안화 절하된다면 한국의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지금 0.5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위안화 절하돼, 원화 약세돼,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 그러면 달러 매각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궁금해하는 세 번째 사항이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어떤 변수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일본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본의 엔저 현상 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죠? 네, 경제권상 보면 우리가 엔달러 환율이 일본에 개입해서 한때 152엔 가니까 예. 증권사의 환율 담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150엔 밑으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거기에 원과 엔의 상관계수를 볼 때는 환율이 더 떨어진다, 원달러에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매각을 보유 달러를 이렇게 빨리 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예. 얘기죠. 근데 오늘 엔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156엔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경제권상 보면 지금 엔저를 급격한 엔고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보유 달러를 급속히 팔 만큼 이렇게 엔고로 돌아서기 어렵다. 이 대목은 누니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지난 10년 동안 엔저 정책이 아베노미스기 때문에 내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수가 무너진 상태에서 일본 경제에 지금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면 사실 일본 경제를 받쳐야 되는데요. 키시다 입장에서도 디플레 탈출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에다에 이렇게 출구 전략하는데 키시다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디플레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50엔 떨어질 때 150 밑으로 가, 원달러에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팔아 이런 시각에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6엔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예. 아마 미국의 국채 금리를 한번 김천 PD께서 10년을 보여주시죠? 10년을 보여주시면 오늘 제가 보기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졌죠? 예.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사실 엔화가 강세에 대해서 엔달러 원이 더 떨어져 있죠. 왜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약세가 돼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세가 돼 있죠. 예. 그러면 엔달러 원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여건이 쉽게 엔고를 돌리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측면 나름대로 좀 환율 엔저를 좀 이렇게 돌려놓기 위한 일본의 그 이렇게 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150엔까지 가서 급격히 엔고가 되기에는 어렵다. 이런 측면도 급격한 엔고가 되기 어렵다면 원엔의 상관계수가 지금 0.3 정도로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거든요.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라임 사태라든가 뭔가에서 전부 그런 측면이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경제 경합도를 좀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외환시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엔 상관계수가 지금 0.3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보면 엔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사실 원화가 강세가 되겠느냐. 그럼 원화가 강세돼야지 달러를 빨리 파는데 자, 이 부분도 브레이크를 걸린 게 아니냐. 그래서 네 번째 허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뭐 달러를 지금 당장 이렇게 빠르게 팔아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문제는 국제 환두기 태력의 다음 표적이 원화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본을 팔고 한국에 들어오면 예. 투자 관점에서는 증시이지만 사실 그게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투자냐 투기냐 이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민주주식의 투자냐 투기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는 금리 차라든가 이런 쪽을 감안할 수밖에 없대. 그게 투자의 성격상 투자냐 투기냐 저는 1년 단위로 구별하는다는데요. 저는 투자 투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냐. 1년이 짧으면 투기고 1년 이건 그거는 지금 것처럼 경제 사이클이 좀 프로 사이클 리서치 예. 수능성이 진폭이 크고 단기가 쌓는 쇼트닝 현상이 됐을 때는 구별이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한국에 올 때는 이게 환차익과 같은 이런 소지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또 그렇죠. 펀더멘탈도 보겠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은 점도 보면 투자라 그러지만 사실 환율이라든가 금리 차라든가 이렇게 보면 투기적 속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의 다음 환세력의 다음 표적은 한국과 중국이 되는 상태에서 결국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과 중국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환투기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 각도에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환투기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자, 환투기 세력 대할 때 지금 여야 간에 여소야대에 예. 지금 뭐든지 서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금투세 폐지 문제도 반대해, 그 다음에 상속세 폐지 문제도 반대해, 모든 정책에 브레이크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외환의 방어 능력까지도 사실 그 야당이 입법에서 세운 야당이 이렇게 따리를 거는 게 아니냐. 그럼 예.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하면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에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환투기 세력들은 밖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베팅하는 이런 쪽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여소야대의 이런 그 입법 형국이 우리나라는 입법 부분이 세계 어느 국가 민주국가보다 입법 국회 역할이 큽니다. 예.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쓸까? 국회의 힘이 쓸까? 오죽했으면 외국인들은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국회에서는 이재명 뭐 어쩌고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책의 여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 사실 환투기 세력들 어느 쪽으로 베팅하는지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달러 보유 자금을 빨리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환율이 1,400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1,400원 그때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건 적절하다. 적절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400원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책적으로 개입할 문제다 하는 것을 아마 시청자들도 기억하시고 홍익표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1,400원이 넘을 때는 외국 자본 이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래서 4월 16일에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한미일 외환공조석의 제닛 앨런 의장이 달러를 안정시키는 노력, 인위적인
약세 노력이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자 1,300원 예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300원 예상하는 것은 연초에 1,200원보다는 우리가 계속 환율을 좀 끌어올려 달라 이렇게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1,300원 수준 자체의 그 어떤 목표선을 지향하고 달러를 파는 1,300원 수준도 적당하지 않느냐. 다만 한 가지 사실 매각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원달러 환율을 의외로 상승시킬 때 요인도 많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판테크족이 달러를 급속히 매각을 하는데요. 이게 동참할 필요는 없다. 달러를 팔더라도 동참할 필요는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주식시장이라든가 또 전환점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 초기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도 금리도 이렇게 상당히 혼탁기고 그다음에 인하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죠. 혼탁기고 주식도 지금 주도주가 바뀌고 민주식이 이렇게 한 만큼 이런 상태에서 오면 자 매각하더라도 너무 매각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민주식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꼭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